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 전략 공천을 완전히 불허하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유권 해석은 더불어민주당이 문의한 것인데요. 그 파장은 미래한국당에 더 크게 가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존립 근거를 허물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곰곰이의 쟁점 해설, 이번 편은 미래한국당 존립 근거 허무는 선관위의 비례대표 전략 공천 불허 결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월 13일 비례대표 후보의 20%를 전략 공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헌 당규가 개정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선관위에 문의를 했고 선관위에서 답변을 준 것이죠. 선관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규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90조의 사망입니다. 당헌 90조 사망을 볼까요? 당대표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중 당선 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외는 중앙위원회의 순위 투표로 확정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중앙위원회 순위 투표로 결정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자의 20%를 지도부에서 전략 공천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전략 공천이 담긴 이 예외 규정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판단은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신규 조항인 47조 2항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려면 당 내에 대의원,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부터 구성해야 하며 반드시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선관위는 2월 6일 선관위 전체 회의를 열고 개정된 선거법의 47조 2항을 이번 총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전략 공천 불가 방침을 정한 거죠. 민주당은 이 방침이 정해진 이후에 선관위에 민주당의 당헌 당규가 개정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예외 규정이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였겠죠. 선관위는 전략 공천 불가 방침에 따라서 민주당의 당헌 당규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즉 전략 공천 예외 규정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선거법에 맞게 당헌 개정 등의 방안을 세울 예정입니다. 선거법을 따르고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관위의 이번 유권 해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정당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미래한국당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당에서 전략적인 선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전략 공천 예외 규정을 달라는 것이죠.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입니다. 이걸 숨기지도 않고 있죠.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는 사실상 자유한국당, 정확하게는 17일 합당을 선언하는 미래통합당이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령 실질이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자들이 나는 자유한국당과 상관없다, 미래한국당에 입당해서 입후보한 거다 라고 하면 형식적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형식에 있습니다.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하면서 민주당이 요청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선거인단 구성, 대상, 방식, 규모 등을 당헌, 당규 등에 규정해야 하고 대의원과 당원 등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해달라.
그러니까 대의원과 당원이 포함된 선거인단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명문화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명문화된 선거인단이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도부가 정하는 방식의 비례대표 전략공천은 아예 불허하겠다는 겁니다. 이 요청을 미래한국당 당헌에 적용해 봅시다. 2월 16일 현재 공개되어 있는 미래한국당 당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은 62조에 있습니다. 딱 한 줄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만약 미래한국당이 이 규정대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정할 경우 선관위가 전원 후보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인단 구성 규정도 없고 투표 절차에 대한 규정도 없어서 후보자 선출 과정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앞으로 당헌을 개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당헌을 선관위의 요청에 맞게 개정한다는 말은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주적 투표 절차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정된 선거법의 47조 2항 3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적 투표 절차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 자료를 통해 민주적 투표 절차를 증명할 수 없으면 후보 등록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등의 기존 정당들은 대부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선거인단의 순위 투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적 투표 절차를 증명할 자료는 단순합니다. 투표 과정 전체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정당의 정상적인 기능만 있다면 이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미래한국당에서도 투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정한 혹은 황교안 대표가 정한 비례대표 후보자와 순위가 미래한국당에 있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에는 누가 대의원인지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어떻게 선거인단을 구성한다고 해도 후보자의 순위까지 투표를 통해 황교안 대표의 생각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일종의 투표 지침이라도 있게 된다면 그것은 민주적 절차에 어긋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후보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선거법이 처음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매우 엄격하게 이 문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애초부터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급조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입니다. 정상적인 정당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역으로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상적인 정당의 기능을 요구하게 되면 미래한국당은 그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법을 지키고 상식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한국의 보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쟁점 해설 오늘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혹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